자, 세 번째 주제는 또 사주. 한 3일만, 이게 3일 된 것 같은데, 3일 만에, 빠르면 3, 4일 만에 그냥 어제 은퇴 발표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조진웅이. 조진웅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영화에서 몇 번 봤고, 조진웅은 처음 받은 기억하는 거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나왔던 그 말죽거리 잔혹사. 저도 일진 밑에. 근데 일진 밑에 그 깡패로 나오는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연기가 아니고 실제 조진웅의 고등학교 때 모습이었다는 거죠. 고2 때. 고2 때 모습. 이게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거예요. 은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처음에 그거 나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은퇴 생각 없었어요, 얘가. 없었고, 그냥 뭐 과거에 이런 거 됐는데 30년 지났으니까 뭐, 그냥 반성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뭘 하나 몰랐던 거죠. 소년원 범죄가 원래 보호관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제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름과 그리고 구체적인 뭐 공개 안 된다는 건데 사건 기록은 조회해야 된다는 건 몰랐죠. 그래 사건 기록을 누가 조회해 올렸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사건 기록 뉴스도 남아있고 그 뉴스에 보니까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4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총 그러니까 사건 포함하면 총 4개인데 4차례에 걸쳐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서 사건의 가담행기 3명인데 그 3명이 차량을 훔쳐서 4차례에 걸쳐서 여자들을 뭐 성폭행하고 그리고 한 명은 뭐 성폭행했고 2명을 성폭행했고 한 번은 또 저기 뭐 많이 나왔잖아요. 한 번은 실패하고 쭉쭉쭉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공개가 됐던 거죠. 그 공개가 됐을 때, 제가 분당의 서영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분당 서영고등학교, 나이도, 그 연도도 똑같고, 근데 땡땡, 뭐 땡땡, 뭐 땡땡. 이 3명은 제목이 강도 강간이었던 거예요. 한 명은 있는데 그 놈은 작물취득. 그러니까 얘는 강도 강간을 하지 않고 나중에 얘들이 한 작물을 팔아주더네. 그러니까 조진웅이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지는 이제 강도는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근데 강도뿐만이 아니고 더 큰 것도 저질러 들어보니까 원준아 너가 술 먹다가 아파트 담벼락에 불려가지고 형이 꺼내준 거 알지? 뭐 이런 거. 그런 사고를 많이 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를 많이 쳤던 건데 그 중에 강도, 강간,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건데 지는 참여하지 않았다. 아니 제목에 나와 있거든요. 3명은 강도, 강간으로 나왔어. 이거는 어떻게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끝까지 비겁하게 뭐 은퇴를 했는데 사실 은퇴가 아니죠. 퇴출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조진영의 특수 강도 강간 그리고 소년수감이 뭐냐면 저게 남자 사주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성. 바로 비겁쟁탈입니다. 비겁쟁탈. 사주 공부하신 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비겁쟁탈. 그러니까 비겁 상간하고 비슷한 건데 이런 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식하고 무시하죠. 왜냐면 그러니까 고2 때 저런 행위를 하잖아요. 저거는 단순히 우리가 말죽거리 자랑서 나온 것처럼 단순히 그냥 고등학교 때 일탈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일탈 학교에서 애들 뭐 괴롭히고 좀 빵셔틀하는 그것도 사실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술 먹고 아파트 담벼락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남의 차를 훔쳐서 그 차로 뭐 슈퍼살롱인가 훔쳐가지고 한 건은 사실 범죄가 나와 있잖아요. 그 3명이 여자 2명을 차에 태워가지고 공터로 가가지고 진짜 그 건은 성폭행 한 거. 그 나머지 3건은 뭐 하나는 미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우리도 학교 생활 해봤잖아요. 그 정도는요 이미 학교를 포기해내거든요.
학교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적을 두고 있다가 그냥 나가서, 아니,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조금 양아치 하는 일진이 있고요. 아예 학교와 담쌓고 학교 밖에 나가서 본격적으로 저렇게 범죄를 하는 아예 이게 세계가 다른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특수 강도 강간을 했는 거는 그와 똑같은 건 옛날 밀양에서 집단 성폭행인 거. 밀양 사건 있죠. 그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들도 사실은 그 이후에 신분 세탁하고 잘 살고 있다가 작년 올해 한번 터졌는데 또 그게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걸려가지고 또 그거 제대로 처단도 못하고 했는데 비겁쟁탈이 왜 무섭냐면요. 비겁쟁탈은 관성이 부재거든요. 저 똑같은 겁니다. 또 관성이 부재인데 비겁쟁탈은 그 쟁탈 여자의 비겁 물론 저것도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자의 비겁 상관성보다 더 흉폭한 게 뭐냐면 그냥 실제로 범죄를 하는 겁니다. 저렇게 범죄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쟁탈이라고 하잖아요. 재성만 보면 뺏는다. 어떻게 무리지어 뺏는 거죠. 단독 범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비겁 쟁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거죠. 조직을 결상한다든지 특수한 목적 예를 들면 뭐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범인 중에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안 잡혔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잡힌 거 그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런 거 혼자서 단독 범행하는 거예요. 남자 혼자서. 그래서 상대방 골라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DNA 과학이 발달하고 DNA 대조해가 나왔죠. 알고 보니까 이놈은 왜 안 잡히냐? 다른 범죄로 이미 감옥에 있었으니까 못 잡은 거잖아요. 그거 DNA 대조하다가 나와서 20년이 지나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조진웅이 그런 거죠. 그러면 조진웅이 고교 때만 저런 아니잖아요. 부산 성동중학교면 저 문현동에 있는 거거든요. 성동중학교 있어요. 저 또랑가 옆에 하나, 동천 옆에 하나 있는 거. 그거 다니다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부산에 오래 살진 않았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부산에, 이제, 서현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다니니까 보통 그런 게는 전학 처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럴 때는 멀리 갑니다. 자기 모르는 데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부산에 내렸는데 또 하필 해강고등학교를 갔대요. 해강고등학교, 꼴통학교. 해강고등학교 중앙동에 있습니다. 꼴통학교. 중앙동에 나가서 남포동에 중구에 있습니다. 꼴통학교로 유명합니다.거든요. 하필 또 그걸 갔더라고. 그거 갔다가 경성대 영영학 들어갔는데 젊었을 때도 보니까 보세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무면 음주운전 해가지고 취소된 적도 있고 연극할 때 부산에서 싸움 해가지고 폭행죄로 또 법적 처벌 받은 것도 있고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어떻게 바뀌냐? 대운이 바뀌면 저래요. 대운이 관인으로 딱 바뀌잖아요. 관인 딱 잡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자기도 그게 취하니까 그것이 다 연기할 때는 그 본성이 나오는데 그것이 안 할 때는 다 자기가 이렇게 스타가 되니까 대운으로 쫙 오는 거지 이렇게. 근데 대운 딱 끝날 시점 되면 그대로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사주 항상 이야기할 때 대운은 원국을 못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로 그겁니다. 대운 좋은 대운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그럼 한번 잡아봐야 되겠네. 대운 조심하시라고. 대운을 물론 대운이 들어올 때 잡아야 되는 꼭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대운 조심해야 된다고. 대운에 들어온 거는 대운이 끝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특히 관인. 왜냐면 이거는 관인이나 이런 거는 외부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때 대운에서 그게 들어오면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보세요. 항상 관은 뭘 조심해야 된다? 올라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요번에도 그거였잖아요. 저런 조준웅이 저런 원래 조원석이란 거 그놈 알고 있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 그동안에 영화배우나 이런 데는데 올해 광복절 날 대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텔레비 앞에 나와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열겠겠어. 그래 제보했잖아요. 그 사람이 제보했는데 제보한 거 보고 뒤에 찾아보니까 별별이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디스패치에서 가만히 있죠 그런 거. 디스패치나 언론에서 금방 찾아내잖아요.
그래갖고 이때는 3일 만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근데 그것도 비겁하다는 표가 나죠. 말 그대로 비겁한 거예요. 비겁 쓴 아이들이다. 자기가 입장만 안 나거나, 자기가 기자회견 이런 거 안 하잖아. 끝까지 안 나서잖아요. 안 나서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소속사 통해서 죄송하다. 근데 자기 과거 반성 실수 안 하지요. 인정 안 하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 말 안 하지요. 왜? 그게 바로 비겁 쟁탈의 사주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하고 무지하고 인정 절대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과 비겁 쟁탈의 자존심은 다릅니다. 관성의 자존심, 말 그대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에 만약 손상이 온다든가 자기의 프라이드에 손상이 오면 죽음을 불사합니다. 그냥 자살해요. 그렇지만 비겁은 아지덩어리거든요. 절대 자살 안 합니다. 그게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를 스스로 납득을 못하는 게 관이고요. 그게 아니고 저는 비겁이라든 관성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거 말한 자존심. 내 자존심이 있어서 그걸 못하지. 아니 저거 말한 거를 명리학에서는 자존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아집, 고집,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집이 많은 거죠. 여자분들 저런 사주 만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정에서 절대 착하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마누라 다루는 거, 자식들을 다루는 게 정말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저런 사주 조심해야 되고 저런 사주는 또 경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또 저런 비겁 쟁탈이 될 때는 제일 피해 많이 받는 게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왜냐하면 저 이성에 대한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사고들을 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뭐 정편관이나 정편자 가지고 저런 거 사고 치는 아들은 비겁 쟁탈 아니면 뭐 어떻게 합니까? 주로 제비족을 하든지 제비족을 하든지 아니면 저 뭡니까 그 무슨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라 그러고 다단계를 하든지 꽃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발적으로 뭐 어떻게 유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 폭력으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쟁탈이라고 안 하잖아요. 협박하고 겁박하고 안 하잖아요. 저런 경우는 비겁 쟁탈은 협박하고 겁박하고 폭력적인 걸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비겁 쟁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개수 그냥 보세요. 남자 만날 때 사주가 일단 남자가 잊지 마세요. 여자분들 여성분들 잊지 마세요. 남자 사주에 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남자 사주에 관이 없으면 아예 만날 생각하지 마세요. 답이 없습니다. 평생 되는 게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 사주에 관이 없으면요. 책임감 이런 거요. 그냥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멋져 보여도 없습니다. 그냥 관이 있어야 그래도 개인주의는 할 수 있어도 이기주의는 안 됩니다. 무관 사주들은요. 이기주의 대표적인 겁니다.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왜 여자들 강간합니까? 왜 그래요? 간단하잖아요. 내 성욕을 못 참는데 내가 지금 급하고 해결해야 되니까 하는 거면 거기다가 비겁 쟁탈이니까 남 때리고 협박하고 공포감 조성하고 그런 거 뭔가 일탈에서 벗어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결과물은 강간이었지만 시작은 강도였잖아요. 강간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저 사주들 특성들이. 그래서 저걸 조심해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저런 이기주의들. 여성분들 근데 물론 여자 사주가 안 좋으면 저런 남자 만나죠. 자, 조준이 딸이 하나 있어요. 요즘엔 다 알잖아요. 우리 아빠가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유튜브 바로 나오는데 저거 딸이 보면 자기 아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당했던 피해자들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은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때
그건 못 잊죠. 30년이 지나도 못 잊죠. 당연히 1992년도 뭐 30년 지났지만. 하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내가 과거 피해자를 못 나오죠. 왜? 이미 다 숨기고 다 하고 지금은 그때 그런 기억은 쫙 마음속 깊은 데 숨겨두고 다 지금 다 전화기대로 살아가고 있을 건데 지금 그 끄집어내고 끄집어내보는데 뭐합니까? 뭐 제 처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사건을 보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 피해자가 누군지 뭐 소론에서 법정에서 안 보니까 그 여자들이 내서 보잖아요. 1992년 무슨 무슨 사건. 내가 피해자인데 누구한테 말도 못 할 겁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 했는데 알고 보니까 혹시 그 사람이 조진웅 팬일 수도 있잖아요. 조진웅 영화 잘 보고도 이번에 시그널 2 하는 거 기다리고 있으나 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했던 그런 놈이 분명히 그 피해자들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면 이게 비겁정탈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 그 피해자들은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지금 비겁정탈이 그래서 모습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조심하세요. 이게 비겁정탈. 비겁정탈들은 정상적인 직업으로 안 가져요. 그러니까 딱 딱 영업이고 딱 박날이랑 똑같은 형태로 가잖아요. 희한하게 요번에 하나는 남자 형, 하나는 여성이 나와서 이런데 하여튼 저렇게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저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조심하셔요. 저런 남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저런 친구 조심해야 되고 같이 해봐. 물론 저러가 성향이 안 맞으면 같이 안 하겠지만 가까이 두고 좋은 일 별로 없다고. 제가 비겁이 무식하고 비겁이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특히 겁죄나 겁죄가 죄를 보는 사주가 위험하다 하는 게 위험하다 하는 게 이번 딱 실체가 2개가 나와서 뭐 저 두 사람이 뭐 범법 행위를 갖고 말하는 거는 뭐 그건 이미 세상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 사주를 보는 사람이니까 명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저렇게 자, 위험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저런 사주의 남자가 있다면 조심하세요. 특히 여자분들 매력적이라고 다가가다 큰일 납니다.